네, 오늘 이 시간에는 증권 전문가와 함께 이번 주 증시의 흐름과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에 만나는 분이죠. 증시 읽어주는 남자, 한국투자증권의 김성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남 김성진입니다. 네, 먼저 이번 주 간단한 시황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시황도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이번 주를 살펴보면 일주일 내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강한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웠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어떤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과 실적이 나쁜 기업이 차별화되는 주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마감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3포인트 하락한 2,644포인트로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15포인트 하락한 884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환율은 6.4원 상승한 1,272원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오늘 특징주로는 S-오일이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와가지고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하였고요. 두산 피오셀이 수서법 통과라는 뉴스가 발표가 되면서 장중에 강한 또 상승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그 카카오페이는 실적 부진과 보호회수 물량이 해제가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왜 우리가 지난주에 미국 연준이 이제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정말 기준금리를 올렸네요. 네, 지난 4일 미국에서 연준 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 예상처럼 금리는 0.5% 인상을 하였고요. 6월부터는 QT를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걱정을 했던 0.75% 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당분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표를 해서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연준에서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가 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지는 하지만 경제는 연착륙을 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지표상 고점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였고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연준은 경제는 꼭 지키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급락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번 연준 발표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이번 연준 발표 내용을 두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을 포기한 것 아니냐 또는 경기 연착륙도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거고 이는 결국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면서 어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그 미국 10년 국채가 3%를 넘어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경우 그 투자 심리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 더욱더 시장에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의 상장 그 폐지 AB 명단이 발표되면서 잠잠해 있던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하는 모습도 시장에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선 이번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국 그 0.5% 인상은 그 빅스텝에 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있어서도 이제 악재로 시장에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 빅테크 기업의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더욱 영향을 좀 크게 받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흐름이 시장의 본격적인 하락을 시작하기보다는 박스권 장세에서의 하단에서의 모습이 아닐까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의 경우는 조금의 어떤 변화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상승 모멘텀으로 저번 주에 주초에 작용을 했던 총수의 어떤 사면 이야기가 다음 정부를 일단 넘어가기는 했는데 아직은 그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고요. 또 반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경기 부양 카드하고 봉쇄 완화 기대가 아직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삼성전자의 단기 저점의 모습이 1차 가바닥을 확인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장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하락이 멈춘다면 중대 증시 역시 어떤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 이번 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네, 저도 어제 야구장에 좀 다녀왔는데요. 네, 간만에 그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가족들하고 나들이를 갈 수 있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역 규제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비대면에서 대면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분위기는 그 화장품 업종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못 갔던 여행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 항공 업종, 여행 업종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한 그 혹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카지노 업종도 관찰할 듯 싶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국내외 변수가 좀 많은 상황이라서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지금의 시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고 하면 단타를 요구하는 시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박스권 안에서의 그 업종별 순환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루 이틀 오르고 또 그 다음날 바로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어떤 이런 방향성 없는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또 다시 그 가격이 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좀 힘든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시장 접근하는 데 있어서 뭐 종목 슬림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선택과 집중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다음 주에 좀 주목을 해야 될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주도 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정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월요일이죠. 5월 9일 미국의 전승절이 있습니다. 이날 그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또 방향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뭐 러시아가 종전 같은 깜짝 뉴스를 저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면 시장의 방향성을 상승 쪽으로 강하게 보여줄 수 있겠지만 뭐 동원령 같은 뉴스가 전해진다고 하면 시장은 또 한 번 불확실성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 날인 10일은 신정부의 출범일입니다. 새 정부가 그 추진하는 정책을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탈원전 건설 정책 이것이 많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11일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뭐 전월 대비 상승폭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또 받아들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2일에는 국내 옵션 만기입니다. 늘 이야기를 하지만 만기일에는 이제 변동성이 평일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종목 추천해 주기가 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업종에 좀 주목해 보면 좋다.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그 국내 시장의 경우 당분간 그 개별 이슈에 의한 그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듯 하고요. 코스피 지수 역시 추가적인 그 바닥 다지기, 저점에서의 바닥 다지기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슬림화를 통한 아까도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그래도 정책 모멘텀이 살아있는 원전 관련주하고 건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최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받쳐주는 자동차 업종 그리고 금리 상승 시 수혜 업종인 은행주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요. 힘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성진 차장과 함께 국내외 증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